안녕하십니까. 놀고 먹는 장항준입니다. 이곳은 홍대에 있는 와인바인데 그 주차장 그게 다 없어졌더만. 옛날 주차장끼리 훨씬 보기 좋더라. 차를 안 갖고 다니면 되지. 좀 이따 들어오세요. 지금 오프닝 중입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기 찍고 있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요즘에 정말 물리학을 이분 덕분에 사람들이 찍는 거예요? 친감을 가지고 지금 멘트하고 있잖아요, MC가. 교수님. 아 이런. 예. 이번 게스트 분들은 아주 너무 다른 별에 살고 있을 것 같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별엔 못 살아요 사람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빛을 내는 게 별이거든요. 아, 태양 같은 게 별이에요. 네. 같은 행성. 저는 뭐 적당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구 별 할 때 얘기했잖아 이미. 맞아. 기억나시죠? 지구는 별이 아니다. 그렇죠. 네. 김상욱 교수님은 잘 아는 분이고 오늘 오시는 이분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근데 이분이 요즘에 제가 즐겨보는 벗겨보는 세계사? 벌거벗은 세계사. 아 위험해. 능동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우종원이 예능 보면서도 이 양반 진짜 특이하다 그런 생각을 했죠. 교수님 잘 아신다면서요? 저한테 과학을 배웠어요. 너무 확인해 봐야지 다 기억하고 있나. 이따 보시겠지만 정말 순수한 사람이에요. 네. 지식의 영역에서는 저랑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식이 머문 흔적이 없어. 쓱 빠져나가. 지식의 썰물이라고 해야 되나? 간풀이 빠져 그냥. 네. 교수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 거예요? 계약해가지고 뭐 학교 일도 많고요. 개학? 네, 9월이니까 인기 워낙 많으셔가지고 수강 신청 이런 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제가 그 영국영화과에서 교수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광달이라고 해야 되나? 수강 시작 딱 들어오면은 끝나 그냥. 쫙 끝나가지고 학교에서 전화가 와. 죄송해요, 지금 정원을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다. 늘리자마자 또 차. 그럼 그다음부터 나한테 개인적으로 막 연락이 와. 정원이 처음에 몇 명이었어요? 5명 시작한 거 아니죠? 6명, 7명 이러는 거 아니죠? 눈치가 되게 빠르신데. 진짜 교실 빽빽하게 했어. 근데 그렇게 힘들게 수강 시작을 해서 들어오는 애 중에 매번 조는 애들이 있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학생이 자면 그 책임의 절반은 교수한테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재밌게 하면 안 자죠. 나도 졸렸는데 참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자는 거지. 교수님 두 분이 앉아 계셨네요. 그렇지. 잠깐 교수 아니에요? 정신교수? 정신교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그 보조 MC로서 은지원 씨를 보조 MC라고요? 저는 처음 뵈니까. 그래요? 네. 제가 요즘에 제일 즐겨본 프로가 벌거벗은 세계사.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그거는 안 빼놓고 봤어요. 다시 보기로 돈 내고 보는 유일한 프로그램이 그 벗겨보는 세계사? 아니라니까. 벌거벗은 세계사. 교수님들 다 나오셔가지고 그걸 잘 발음하시면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빨개 벗겨 본다는 분도 있었고. 두 분은 뭐 자주 보시는 사이는? 아니요, 저 방송 이후로는 오랜만에 뵀는데 옛날이죠. 그때가 금요일 밤이라고 그 프로에서 과학을 가르쳐주고 그때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오중생 당시에. 우리 선생보다 호기심이 많은. 다 기억하시죠? 네. 한번 몇 개 더 물어볼까요? 그때 걸 아니 근데 제 기억에 우리 교수님은 항상 찝찝하게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과학인데 명확하지가 않아요? 정답을 안 하세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다는 거야 아니냐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의문을 가졌던. 네. 이게 과학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주장해 주셨어요. 뭐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그게 인상에 남았어요. 지원이 형 저희 그 유튜브는
아이 나오는데 한번 봤죠. 넌 감독이었어. 와우. 우리 감독님께서 소파에서 잠옷 입고 누워 있는 게 나 혼자 산다야? 뭐야? 이러면서 그 편으로 오셨구나. 은지원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 그냥 세계사 하고 있고요. 무리하게 스케줄을 안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예. 약간 나랑 비슷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 나도 적당히 내가 즐기고 이런 게 좋지. 맞아요. 그리고 뭐 프로그램을 하나 오래 못해. 금방 들려갖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거는 안 돼. 알겠어. 그렇지.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이제 한 2년 차 하고 있나? 2년 넘었나? 하루에 일단 6시간의 역사를 들으면 모든 역사가 여기서 왜곡이 돼요. 그래서 섞이는구나 어디 막. 가서 더 말을 못해요. 더 역사 바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형님? 사실 그것도 연도수가 다 비슷한 것들이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뭐 1920년대에 뭐가 많아요. 그렇지. 독일에도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맞아. 이게 다 여기서 막 해서 제일 안 좋은 게 역사 왜곡하는 놈이래요. 그래서 와 어디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26년도에 이게 독일이었나? 저 서독인가 동독인가 막 너무 많아요, 진짜. 메모지랑 볼펜 좀 잠깐만 너가 진행하는 거 좀 체크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MC니까. 안 하던 짓을 하시고 그러세요? MC야. 없진 알 수 없지만 충분히 가능한 미래 중에 하나죠. 그죠? 난 AI도 너무 괘씸하고 저는 그래서 근데 그게 그럼요. 언제든지. 그래, 반가워. 뭐예요 저게 도대체? 말라서 되냐고 그래. 당연하죠, 형님. 감독님 저희 고품격 영화 시작도 안 했잖아. 시작을 안 했다고요? 이제 이 고품격 영화 프로그램. 난 사실 이거 맨날 제작진이 감독님 그래도 우리가 영화 프로그램이니까 내가 똑같아. 이게 영화 프로그램이야? 그래. 그러거든. 근데 전에 교수님이 이제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영화는 거의 없다. 뭐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면 그렇다는 얘기죠. 제일 말도 안 되는 영화는 뭐예요? 뭐 대부분의 SF 영화들이 다 대부분 말이 안 되죠. 일단 SF가 S가 뭐예요? S가 뭐지? 스페이스? 사이언스? 픽션이요. 픽션이에요? 나 판타지인 줄 알았어. 나도 판타지인 줄 알았어. 판타지 아니에요? 판타지나 픽션이나 뭐 그럼 이거는 가장 말이 된다. SF 중에? 어. SF 중에 그나마 그 가장 그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영화는 그래비티. 그래비티. 오, 그래비티 내가 좋아하는 영화. 그래비티 아니? 중력은 아는데 그 영화는 몰라. 영화는 뭐.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주정거장에 있는 산드라 블록이 혼자 탈출하는 얘기야. 지구까지 오는 얘기인데 와 이렇게 밀도 있고 이렇게 긴장감 있게 뽑아낼 수가 그러니까 그 영화가 놀라운 점은 너무 리얼해. 우주에서의 리얼하게 있는 느껴져. 그대로를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무서워. 초기에 한 5분에서 10분 가까이 음악도 없고 소리가 없어요. 소리는 오로지 우주인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교신 잘 있나 누구 톰슨 뭐 하면 괜찮다. 그다음은 조용해. 소리가 하나도 없어. 이게 초현실적으로 느껴지지만 이게 실제 상황이거든요. 우주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없어요. 우리 배웠잖아 수업 시간에. 맞아요. 진동, 소리. 공기가 없으면 진동할 게 없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리 소리쳐봤자 이 안에서 소리쳐봤자 상대방 하나도 안 들려. 그냥 자기 숨소리랑 치칙 움직이면서 치칙 움직이는데 그게 한 10분 정도 나오는데 그게 재밌어요. 전혀 내가 지루하지 볼 않아. 때 지원이가 보면 진짜 재밌어할 영화야. 호불호 물론 없어요? 심장이 약해서 끝까지 못 보는 사람도 있어. 심장이 약해서요?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걸 나랑 극장에서 보는데 이러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게 현실적인 공포가 그러니까 뭐 귀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여자의 그 절박함과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아주 작은 어떤 일들조차도 다 재앙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툭 치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멈출 수가 없잖아. 그걸로 끝난 거야. 이 사람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끔찍한 거는 툭 쳤을 때 이게 재수 없으면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돌기 시작하면 못 멈춰요. 그럼 죽네요. 마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원히 돌면서 죽겠지. 가면서. 어지러워서.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실제 상황이죠. 너무 무섭네요.
무서워. 그게 진짜 무서워. 그 공포가 느껴진다니까. 무서워. 와 진짜 저기 떨어지느니 나는 진짜 지구에 덜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이 영화의 진짜 백미는 맨 마지막 결국은 그러니까 산드라 블록이 지구에 겨우겨우 진짜 천신만고 끝에 돌아오는데 지구에 딱 떨어져. 떨어진 다음에 캡슐이 열리고 나와요. 기어 나와 이렇게 막. 겨우 일어서는데 일어서 딱 퉁 쓰러져. 그러면 사실 되게 좀 우스운 상황이잖아. 엎어진 건데 엎어져서 이 사람이 웃으면서 땡큐 그래 땡큐. 중력을 느낀 거지. 중력에게 고맙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목이 네, 나를 넘어뜨려줘서 고맙다는 거야. 사실 중력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중력에 고마워한 적이 없죠. 없죠. 인지도 못하고 살고 있을걸요, 그냥.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와. 영화에서는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극장에서 봤던 것이 너무 행운이다라고 생각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그 그래피티였어. 꼭 극장 가서 봐야 돼. 그건 극장에서 봐야 돼. 압도적인 그 침묵감. 지원 집에 그 TV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몇 인치고? 안 재봐가지고. 안 재봐. 너무 보통 안 과학적이야. 재보지. 보통 안 재봐. 그걸 맞아. 안 재봤어요. 보통 안 재봐. 보통 안 훌륭해. 재봐. 지원 형도 우주 외계인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 난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아 외계인은 믿어? 뭐 이렇게 섬기는 건 아닌데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그렇지. 뭔지 알아. 외계인은 왜 나도 어렸을 때 세계 7대 불가사의. 그렇지. UFO의 비밀. 막 그리고 외계인 시체 막 그 어디 무슨 어디서 이렇게 외계인 시체 들고 이거 막 보면서 애들이 와. 이거 진짜 정말 있나? 좋아했죠.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넓은 우주의 그 넓은 수많은 행성 중에 생물체가 우리밖에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일단 이 문제는 외계인이라는 단어부터 네.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인이라는 게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럼 저까 외계 짐승. 동물, 외계 생물, 외계 짐승. 외계 짐승.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는 저도 동물도 안 돼. 모기도 동물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재미가 없잖아. 응? 그러니까 뭔가 모기 곤충, 해충 아니에요? 해충. 모기면 충분히 흥미로운 동물인데 제 생각엔 훨씬 단순한 생명체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외계 토끼, 뭐 외계 짐승, 외계 살쾡이 아니 짐승은 이런 것들이. 모르겠다니까. 그건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아주 작은 생명같이 생긴 어떤 그 자기를 유지하는 어떤 조직을 가진 세포 같은 거? 그건 있는데 왜 큰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네. 그거 맞아. 그냥 여기서 이 다세포 생물로 가는 데에는 넘어야 될 장벽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은 지구 역사가 몇십억 년인데 천천히 다 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의 대부분의 시간은 단세포 생물이었어요. 어느 순간에 얘가 갑자기 모이기 시작해서 이렇게 큰 동물이 됐는데 그거는 뭔가 많은 우연도 작용할 것 같고 물론 그 진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겠지만 우리가 또 기대하는 그 외계인이 있잖아요. 지능을 갖고 지능을 갖고. 뭔가 손발이 길고. 그거는 철저하게 외계 생명체가 사는 행성의 조건에 따라 다를 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보다 더 중력이 작다면 훨씬 길게 모양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액체 속에 사는지 공기 중에 떠다닐 건지 뭐 모양은 다 달라질 거라 저는 내가 나이 한 90쯤에 나타났으면 좋겠어. 어딜 나타나요? 여기 이제 서울 상공에 상공에 서울 상공에 나타나. 왜 나타나? 왜? 생각해봐. 그때는 되게 삶의 의욕도 없고 너무 무료한 나이잖아. 근데 어렸을 때 그때쯤 딱 나타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얼마나 즐거워지겠냐고. 알 수 있었어. 막 신문 보면서 막와와와와 예를 들어서 디비디비딥 막 이거. 네,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간의 기술력으로도 사실 가까이 있는 별까지 가는 게 너무나 힘들거든요. 네. 만약 지구 상공에 진짜 외계의 어떤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뭔가를 만들어서 보내서 쫙 나타날 정도라면은 그들의 기술력은 엄청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면은 그때 우리와 그들의 관계는 아마 그 인간이 벌레 잡을 때 약 뿌리는 이런 정도 관계일 거예요.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전혀 무의미한 그런 상황일 확률이 커요. 그들이 만약에 악한 마음을 먹고 왔다면. 그럼 영화에서 나오는 외계인들이 지구인 학살하는 게 맞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맘만 먹으면. 뭐 영화에서는 막 우리가 총 들고 싸우고 막 핵폭탄 쏘고 막 이러잖아요. 맞다면 게임도 안 될 확률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주 전쟁 같은 게 말이 안 된다. 그 스필버그 영화 있잖아요. 우주 전쟁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우리는 해충이래잖아요.
그들한테. 그러니까 그냥 찍 하면 끝나야 되는 건데. 그냥 에프킬라 뿌리면 우린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삼체라는 책 보셨나요? 삼치요? 삼체. 삼체? 삼체라는 소설이 있는데 중국 작가 가운데 SF 쪽에서 주는 상이 있어요. 휴고상이라고 SF의 노벨상 같은 네, 건데 네. 그걸 받은 그 소설이 다루는 게 그런 거죠. 거기서의 공격 무기는 시시하게 뭐 미사일이나 레이저 무기가 아니라 차원 공격을 해요. 3차원을 막 으깨가지고 4차원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흰수염 고래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건 방어하는 뭐야? 흰수염 고래요? 방금 그 흰수염 공격, 고래. 차원 공격. 이게 다 깨잖아. 이렇게 땅 하면은 천장이 막 흰수염 고래가 그렇게 하는 거야? 원피스에 나와요. 원피스. 피스가 많아. 많아요. 많아. 일본을 먹여 살리고 있는 만화예요. 모르는 거야. 아니 나 그런 것도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SF도 SF인데 귀신. 귀신요? 귀신 믿느냐? 귀신. 아니 저 귀신 우리 다 봤을 것 같은데 다들 못 봤다고 하지만 응. 그냥 너무 일반 사람이랑 똑같이 생겨서 내가 너 저 사람 봤어 너 저 사람 봤어 하지 않는 이상 아, 다 확인을 하진 않. 다 그냥 아 그 안에 있었을 것이다. 우린 난 못 봤다고 하지만 봤을 수도 아니, 근데 있겠다. 지원 씨는 귀신이 뭐예요? 그좀 귀신의 정의. 스피릿 소울 영혼이죠. 예. 영혼? 영혼이 소울이 보여? 없으세요? 아니 영혼이 눈에 보여요? 네, 제가 오늘 여기 앉아 있다 보니까 약간 제가 유엔 사무총장이고 여기 무식한 나라하고 무식한 나라가 있어. 이 나라가 둘이 엄청 싸워. 그래 내가 가만히 보는. 그러니까 지식을 달라고 막 이러면서 항의하는 거죠. 지식을 줘야 우리도 같이 상호 협정이 될 거 아닙니까? 하면서 아니 준비가 돼 있어야 주지. 일단 줘봐, 그지? 일단 줘봐. 그러면 내가 바꿔서 생각해볼게 이런 거죠. 그렇지, 그렇지. 나는 아무튼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되게 좀 현실주의자 같은 저희가 성향이 있어가지고 신도 안 믿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렇긴 하지. 예. 저도 그냥 귀신이 있다고 믿고 공포 영화를 보면서 재밌더라고요. 근데 형도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헌책방이라고 있었어. 헌책방에 되게 재밌는 책들이 많은 거야. 뭐 별별 책들이 다 있어. 별별 책들이 다 있는데 내 눈을 끈 거는 그런 책들이 있고 그 코너가 있어요. 이 미스테리 신비 코너가 있어. 그 헌책방에도 넷소의 괴물, 불가사의 그 옆에 축지법, 공중부양. 축지법은 그때 당시에 나한테 필요했으니까 축지법을 축지법 책은 내가 샀지 그때. 근데 공중부양 책은 한번 쓱 봤어. 근데 정말 사진이 너무 강렬한 게 이게 이렇게 뚝 떠서 날고 있는 사진이야. 근데 그때는 사진 조작이 불가능한 시절이에요. 그죠? 불가능한 시절이야. 근데 뚝 떠가지고 이렇게 날고 있는 거야. 어떻게 찍은 거예요? 모르지. 붕 뛴 다음에 찍었겠지. 아니 떠도 이게 그러니까 약간 산인데 바위 같은 데서 여기가 바위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한 약간 거지? 여기는 절벽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한 이렇게 거지? 해서 이러고 날고 있는 거야. 그 뒤로 그분은 못 본 거 아니에요? 책 제목이 공중부양이야. 책 한 권이야. 근데 이런 건 안 믿어요. 또 나도 당시에 믿지 줄 알았어. 나는 축지법은 믿었지. 내가 실제로 했고 축지법을 하셨다고요? 축지법을 했지.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해야지. 지금도 하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좀 저기 한데 그 축지법의 원리는 땅을 구부려서 걷는 거야. 땅이 이 면을 다 따라가면 길어지잖아. 여기서 여길 가면은 짧아지잖아. 이제 그 원리야. 그래서 이게 발바닥이에요. 어? 이게 탁 여기를 눌러. 탁 치고 딱 앞으로 나가면 이 채공 시간이잖아. 그리고 저쪽 발로 다시 탁 착지를 해. 그리고 계속 이걸 탁탁탁탁탁탁탁탁 하다 보면은 엄청난 속도에 축지법이 아니라 그냥 빠르게 걷는 거 아니야? 아무튼간에 되게 힘들죠. 힘들어. 그냥 뛰는 거랑 뭐가 달라 이게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축지법이에요. 축지법도 어찌 보면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하신 거 아니야? 생활과학이지 생활. 생활과학, 생활과학이지. 무슨 과학이야 이게? 생활 노하우. 생활의 달인 같은 거지. 단련이 되면 45분 거리를 한 18분, 17분에 끝낼 수 있어.
근데 그게 나중에는 별로 안 힘들어. 그게 수련이 된 거죠. 뛰는 거예요. 그냥 뛰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뛰신 그냥 갈 거를 이렇게 그냥 계속 연습하신 거예요. 그래서 체력이 단련돼서 나중에는 그래? 덜 그쵸. 힘들게 되신 거죠. 자기 얘기는 다 맞고 제 얘기 틀리고. 내가 죽을 때 진짜 얼토당토하는 얘기 많이 했거든. 외계인 존재하고 귀신은 존재하는데 축지법은 안 돼. 축지법은 안 돼. 너무 엄격해. 그나마 제일 가능성 있는 게 축지법인데. 아니에요. 그거는 저와 교수님을 다 거부하는 말이에요. 중력도 거부하고 어떻게 되게 과학적이네. 아, 근데 오늘 진짜 분야를 뭐 우주부터 그냥 축지법까지. 이럴 줄 알았어. 자, 오늘 이렇게 영화 프로그램인데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왜 그 유사과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관상? 관상은 과학이다.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관상 영화. 예. 관상에 대해서는 물리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정보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래요? 아니 뭐 전혀 없진 않겠죠. 그러니까 관상이라는 게 단순히 이 사람의 기하학적 형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표정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얼굴에 드러나 있잖아요. 밝은 곳에서 많이 살았으면은 밝은 그 기운이 있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정보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가지고 뭐 이 사람이 뭐 미래의 능력이 뛰어나네 뭐 그런 거랑은 거의 관계가 없겠죠. 아니, 그렇다면은 뭐 성형을 하면은 뭐 바뀌나요 인생이? 예를 들어서 뭐 코를 높이거나 뭐 관상에서 중요한 포인트. 성형을 해서 바뀔 수 있지. 인생이 예뻐졌어. 바뀌잖아요. 인생이 바뀌지. 성형하면 인생이 바뀌잖아. 그렇죠. 정말. 이거 과학적인 거야. 성형을 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오로지 미모가 좋아져서 미모를 무기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에서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뭐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아서 얘를 그 중역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그때 관상을 본다 그러면 성형을 해서 그 사람 뽑은들 영향을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건 특수한 업종에서만 도움이 되는 거지. 미안한 얼굴들인데. 아, 이거 관상을 전적으로 믿는 건 아닌데 그래도 교수님의 논리 자체는 좀 성형을 해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니까 물론 인생이 바뀔 수는 있겠지. 하지만 관상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미래를 예측하거나 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관상의 세계 빠밤. 아, 요즘 그런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 AI로 보는 관상. 자, 두 분의 관상을 우리가 넣어서 봤어요. 아, 진짜. 넣어봤는데 자, 당신의 관상은 장항준. 자, 판단력이 뛰어난 관상이라고 전체적인 평이 그렇게 돼 있어. 이건 사실 맞아. 저 엄청 믿고 있는데요, 관상. 지금 관상을 엄청 믿고 계세요. 아야, 믿겨지네. 맞잖아. 맞잖아.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판단력이 뛰어난 어디로 가야 편한가? 어떻게 해야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나? 자, 봐봐. 나는 귀가 당나귀 귀라서 인복이 좋은 상입니다. 이건 맞는 얘기잖아. 귀가 장난이. 당나귀 귀인지는 모르겠는데 인복이 좋아. 되게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나한테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영이도 오늘 알게 됐으니까 날 도와주겠지? 그렇지. 머리 회전이 빠르고 똑똑하며 잔머리가 안 좋은 건 없어요? 눈썹이 눈꼬리보다 길어서 제복이 아주 좋습니다. 제복이 좋지. 내가 그 얘기 했나? 우리의 집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단칸방에 살았어. 막 이러다가 내가 태어나는 해에 엄청나게 대박 난 거 아니에요? 대박이 났지. 그게 그리고 나의 탄생과 딱 그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진 거야. 그래서 사주팔자를 아니야, 사주는 안 믿다니까.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심지어 AI라서 찾아갈 수도 없어요. 어떡할 거야? 이거 자, 어떡할 거야?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은지원. 아, 어머, 이건 뭐야? 예술가적인 관상. 오, 눈썹이 굵고 진하여 범죄에 빠질 확률이 많습니다.
아니 농담이고 지어낸 거고. 아 지어낸 거예요? 지어낸 거. 아 뭐야? 아, 순발력이 조금 세네요. 맹신할 뻔했어요. 엄청나다. 자, 눈썹이 굵고 진하여 재물 보기 좋습니다. 재물 복은 지금 어느 정도 재산이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충 좀 많지는 않아요. 많지 저는, 않아? 예. 오케이. 눈썹과 눈 사이에 살이 별로 없는데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조금 있으나 성격이 세심합니다. 이기주의적인 것으로 보이진 않는데. 개인주의가 심해요. 약간 저는 남한테 도움 받는 것도 싫어하고 도움 주는 것도 싫어하고 약간 개인 성향이 커요. 그러면 조금 이제 여기서 틀린데. 그리고 날카로운 눈은 관찰력이 좋으며 눈치가 빠릅니다. 아 눈치는 좀 있어요. 눈치는 있어. 네. 눈치밥을 좀 많이 먹어서 예능 계열 쪽으로 좋은 하강이며 긍정적인 성향으로 말려눈이 무난합니다. 알고 쓴 것 같은 느낌. 알겠어. 이는 좀 아니 근데 지연이는 틀린 것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내가 봐도. 네. 근데 오늘 처음 뵙지 않았어요? 대충 느껴지는 게 있잖아. 아니 이게 관상을 우리 감독님한테 봐야 될 것 같은데. 얘한테 잘못 받아가지고 지금. 자 김상욱 교수님 인복이 좋은 관상 이렇게 총평이 돼 있어요. 이만한 둥근형이라 집안일보다 바깥일을 좋아하고. 아닌데? 아 벌써 아니야? 벌써 아닌 것 진짜 같은데? 쉽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죠. 그렇지. 내부에. 오히려 집에 다니는 가만히 책 보고 혼자 이렇게 계신 걸 좋아하죠. 대인 관계가 좋고 되게 좋지. 미간이 넓어 성형을 권합니다. 아니야. 제대로 읽어요. 아니야. 네. 눈썹은 제복이 좋고 미간이 넓어서 자유로운 성격입니다. 자유롭다. 진짜 애매한데. 우리에 비하면 자유로운 성격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네. 눈은 약간의 고집과 자존심이 있는 눈이며 이건 그럴 수 있죠. 이성이 많이 따르는 이건 진짜 아니다. 솔직히 김상욱 교수님 진짜 훌륭한 분이지만 외모는 여기 잠깐 끊고요. 나갑시다 우리.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내 것만 맞고 두 사람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저도 본인이 쓴거 예술적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데 뭐 AI가 한 거니까 뭐.